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30지수만이 나홀로 하락했습니다. 네, 30지수가 전장보다 0.1% 넘게 하락하면서 25,100포인트를 지켜냈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0.8%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크게 올랐다고 하셨는데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원인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미디어 산업에서 대형 규모의 인수합병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AT&T가 타임워너를 최종 인수했다는 소식에 미디어 간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케이블 TV 사업자 컴캐스트가 폭스의 인수 경쟁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무려 인수가 70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디즈니가 제안했던 인수가보다 20% 이상 더 높습니다. 앞으로 통신기업과 미디어 기업 간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t's highly likely that we get into a very contentious bidding situation where at the end of the day you're dealing with three extremely rational, experienced players. And all of these companies understand free cash flow, I think, as well as any companies I've seen in my investment career. 이번엔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죠. 유럽 증시 랠리장을 보였던데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 영향이 커 보이겠어요.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하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최저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는 이어가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달랬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런던 FTSE 지수는 0.8% 넘게 오르며 7,765포인트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 넘게 크게 오르면서 각각 13,100포인트와 5,520포인트대를 지켜냈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9월까지는 예정대로 매달 3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지속하고 4분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인 후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긴축 기조에도 내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risks surrounding the euro area growth outlook remain broadly balanced. Nevertheless, uncertainties related to global factors, including the threat of increased protectionism, have become more prominent. 이 기자, 밤사이 환율과 글로벌 상품 시장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기조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오르면서 1,083.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이후 최고치며 이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1,080원대를 넘어선 것이고요.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값이 어제보다 0.5% 오르면서 온스당 1,3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5월 14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다음 주 오펙 정례회의를 앞두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WTI 가격이 0.4% 가까이 오른 반면에 브렌트유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 목록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G2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좀 재점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같은 우려감이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5%라는 고관세를 적용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그 규모는 500억 달러로 최대 900개 품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 관세 폭탄 경고보다 줄어든 수준이기에 중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미중 간의 갈등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미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황인데요. 미국산 돼지고기 8개 품목에 25%, 과일 등 120개 품목에 15%에 부과하는 등 보복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새벽에 미국이 또다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적용을 한다면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와 대두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발 무역 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이 불거지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결국 패자만 있게 될 것이라면서 캐나다와 유럽, 독일 등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곧바로 보복에 나설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